안녕하세요. 24시간 2차 전지 산업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 주말 동안 좀 체크해야 될 2차 전지 이슈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종목별 영상을 찍을 때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번 주에 나온 이슈죠. 이 유럽 연합이 본격적으로 이 중국 전기차 규제에 나선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조금 뒤에 이 미국 자동차 빅3 기업이 첫 동시 파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자세하게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사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유럽에서 제재를 나서는 이유가 이 저가 공세를 무기로 이 유럽 전기차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견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중국에서는 반발을 하다 보니까 무역 전쟁까지도 번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혜는 당연히 우리 국내 배터리 3사가 받을 것이다 라는 시각도 나와주고 있는데, 배터리 3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SK온 그리고 삼성 SDI겠죠. 그 부분은 제가 밑에서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 조사가 착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국은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제재를 나선 거는 이런 식으로의 영역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중국산의 이 전기차 배터리 영역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어서이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로 이제 커지고 있느냐, 중국은 2020년도에 16.8%였는데 이 점유율이 지난해 34%까지 끌어올려졌다라고 합니다. 거의 2배 이상 끌어올려진 거죠. 이게 왜 지금 유럽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현재 이 자동차 산업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된 산업이고 밀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2035년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아예 중단을 해버립니다. 무조건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돼요, 신차를 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동화 패러다임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이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를 계속해서 중국이 영역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안이 꼽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유럽의 이 표준 세율 10%를 과세를 하는데 추가적인 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징벌적 관세는 얘네가 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리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 징벌적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배터리 3사가 유럽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느냐, 6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17년도 폴란드에서 공장을 가동을 했고 올해 생산 라인 규모를 증설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포드와는 26년도 양산을 목표로 터키의 배터리 셀 합작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그리고 SK온도 각각 2017년도인가 그리고 2020년도부터 헝가리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중국이 만약에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LFP 배터리를 유럽에서 제재를 할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중저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실적 면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시선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재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현재 계속해서 중국을 좀 제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투자한 중국 배터리 기업의 IRA 보조금 안 된다 라는 기사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이제 확산을 막고자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미국 내에서의 미국 배터리 업체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 거론되는 얘기가 있죠.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미국 자동차 빅3 기업의 동시 파업 이 내용인데, 해당 내용은 앞의 내용은 호재 내용이었다면은 이거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파업이 그 GM하고 그리고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에서 지금 파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파업으로 인해서 최대 수의 업체가 테슬라랑 그리고 리비안, 루시드라는 시각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이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의 경우에는 잠정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이 생산 중단을 했던 것과 그리고 인건비로 인한 비용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가격이 현재 심화된 상황인데, 이 레거시 업체들이 협상을 통해서 노조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상당수 수용을 하게 된다면은 비용 상승이 전기차 가격으로,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가 된다면은 이 GM과 그리고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 차를 사지 않고 뭐 테슬라라던가 그리고 뭐 루시드, 리비안의 자동차를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 가격적인 측면을 따지고 봤을 때 좀 더 저렴한 가격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튼 결국에 이는 이 완성차의 이 전기차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전방 전기차 판매가 감소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고객사 비용 절감에 따른 이 마진 부담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LNF가 이번에 방한한 터키 산업기술부 장관과 만났죠. 이번에 그 배터리 투자를 유치해서 전기차 생태계를 키우려고 하는 이 현지 정부의 의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 4위에 랭크될 만한 이 자동차 생산국인데,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전기차 시장도 커지고 있고, 여러 기업에서 현재 터키에다가 공장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합작사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MOU도 맺은 이력이 있죠. 잠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살펴보면은 고점 대비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쵸? 바닥에서 눌려있는 상황이고, 횡복 구간을 만들어갈 만한 위치를 지금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전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현재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진입 타점으로 잡기가 애매모호한 게 기관 쪽에서만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수 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기관은 앞으로 매수세를 계속해서 넣을 것 같고, 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들이 매도하는 시점에서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면은 좀 더 좋은 흐름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지켜봐야 될 종목이 하나 더 있죠. 기사에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바로 LNF입니다. LNF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기업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음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뭐 공매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적 문제도 있는데, 실적은 사실상 이 환율 부분이 가장 컸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그리고 내년부터의 실적은 분명히 개선이 될 이 건덕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당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은 제가 따로 찍어 놨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 이슈 하나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이 굉장히 낯서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원래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사명으로 원래 있었는데, 롯데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미국의 연간 생산 3만 톤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고 해요. 이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랑 현재 진출한 한국 전기차 업체의 공급 물량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좀 밑에 내려보시면은 제가 체크를 해둔 게 있는데, 미국 공장에서는 고급 제품인 하이엔드 동박만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북미 시장은 이 주행거리가 길어서 하이엔드 동박 수요가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한 번 주행을 할 때 몇백 킬로 이상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 주행이 필수의 이 하이엔드 동박 수요가 커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해 1만 톤이었던 이 하이엔드 동박 시장 수준이 26년에는 이 10만 톤으로 10배 커진 뒤에, 그리고 2030년 뒤엔 이 34만 톤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미리 이 북미 시장을 선점했던 이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에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차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의 일봉 차트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하방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저항대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단기 상승 이후에 다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방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형성을 했던 구간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더 큰 낙폭이 나왔는데, 이번에 재차 일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반등은 아마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이슈 관련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지지 구간을 좀 단단하게 형성을 하지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5만원 구간을 현재 구간에서는 저항대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5만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5만원 구간이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일부 반등이 나오는 것은 기관 쪽에서의 매수 물량으로 인한 일부 반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나오고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외국인 자금이 매수세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아마도 이 5만원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단기간의 반등은 어렵더라도 앞으로의 이 성장성을 본다면은 그렇게 나쁜 기업이다 라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리는, 지지 구간은 형성을 해야지 투자할 만한 자리들이 보일 수 있겠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호재와 악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좀 자세한 부분은 제가 개별적 영상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F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 이미 영상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채널 내에 LNF 검색하셔서 영상 체크해 보시면은 어떤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보셔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남겨놨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